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지난번 편에 이어서 저는 지금 녹룩빌리지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전에서 녹룩빌리지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파타야를 패키지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녹룩빌리지는 꼭 한번 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지로서도 꽤 유명한 곳인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시국엔 어떤 분위기인지를 같이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가보실까요? 렛츠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킹 스트리트는 아니면 제가 갔었던 진리의 성전에서 절대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곳이 녹룩빌리지의 티켓팅하는 그 매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부터 거대한 규모가 딱 느껴지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입장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스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여행사 부스를 통해서 티켓팅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룩빌리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녹룩은 이제 할머니, 사람 이름입니다. 이 녹룩이라는 할머니가 자신의 개인 사유지에다가 정말 예쁜 그 인공 정원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개념으로는 이제 수목원 같은 걸 만들어 놓은 케이스인데, 여기가 이제 단순하게 공원뿐만이 아니고 이제 코끼리 쇼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쇼들, 그리고 이제 코끼리를 탑승하는 뭐 그런 복합적인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룩빌리지입니다. 입장권 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풍경인데, 여기는 이제 선인장들로 이루어진 곳이네요. 녹룩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 할머니인데 오랫동안 이 정원을 준비했다고 하고 지금 자손들이 하고 있다고 하죠.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리고 땡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침부터 안으로는 좀 각오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늦게 도착을 해서 제가 공연 같은 거 볼 시간은 없는 것 같고, 공연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 사진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보면서 각각의 포인트들을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안에서 코끼리를 탑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연은 코끼리 공연이라든지 전통 공연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공연을 볼 정도의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에 돌아보면서 정원만 한번 구경하다 갈까 해요. 여기 두 번째 왔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조금 바뀐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재밌게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코끼리들을 보네요. 코끼리 타는 거 은근히 탈만은 해요. 그래서 뭐 자주 하셔라, 뭐 동물학대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뭐 이제 서로의 의견이 다른 거니까 저는 한 번 정도는 타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보통 이제 녹룩빌리지로 오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여기 버터플라이 힐이라는 곳이에요. 한국에도 이런 데 많죠. 수목원 같은데 굉장히 예쁘게 꾸며져 있고 관리가 여전히 잘 되고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예전엔 여기 관광객이 정말 많아서 사진 찍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야, 관광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돌아보기에는 훨씬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은 동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신기하긴 해요. 와, 이렇게 한산한 녹룩빌리지는 또 처음이네요. 새롭습니다. 저쪽 뒤로 가면은 공룡존이라는 곳도 나와요. 그래서 공룡존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면은 정말 재밌을 만한 그런 장소 같죠? 굉장히 규모가 크죠. 와, 아마 여기가 가장 높을 겁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프랑스 정원, 그리고 저 너머로 이제 공룡들도 보이죠. 딱 봐도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오, 그래요. 이제 녹룩빌리지 오는 게 이런 큰 규모의 공원을 보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멋있네요.
사람이 없으니까 보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야, 파타야에서 만나는 펭귄들이에요. 신기하죠. 녹록빌리지는 사실 뭐 수목원 같은 개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진 찍으러 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오는 가족들이 오면은 좀 재밌게 구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지만 이동 경로가 굉장히 잘 돼 있고 다니면서 볼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뭐 더운 것만 좀 어떻게 된다면은 이제 좀 보시기 편한 그런 관광 장소가 아닌가 생각은 해요.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꽤 넓긴 넓어요. 구석구석 돌아보고 있는데 관광객이 없어서 그런지 조용히 탐색하기에는 정말 좋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동물들한테 먹이를 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쯤은 파타야에 오셨다면 바다만 보실 게 아니고 이런 곳에도 구경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녹록빌리지 안에도 이렇게 자그마한 동물원이 있는데요. 이 동물원은 지난번 편에서 보셨던 그 진리의 성전에 있는 동물원이랑 크기 자체는 다르지 않은데 여기서도 또 사슴을 만나니까 되게 반갑긴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공정원 속에 의외의 장소도 있죠. 이렇게 보면은 자동차 전시관이란 곳이 있는데 아무래도 녹록 가족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또 슈퍼카들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좀 장소와는 걸맞지 않게 자동차 전시관이 있는데 굉장히 레트로하면서도 슈퍼카들, 멋진 차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연식은 예전 차들이긴 해요. 근데 이런 차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고 게다가 양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도 있지만 입구 쪽에도 차들이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녹록 가족의 차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은 들어요. 전에 왔을 땐 여기까지 제가 안 와봐서 몰랐던 것 같은데 물고기한테 밥 주는 곳도 있고 웬 물가가 있네요. 여기도 토끼들 있고. 사실 제가 지금 영상에 녹록빌리지를 담고 있지만 규모가 워낙에 커서 영상에 다 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전부를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오셔야지 규모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타야에 오시는 분들 한 번쯤 들려보시길 바래요. 패키지로 오신다면 여기는 꼭 한 번씩 오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패키지로 오시는 분들도 들리기 쉽고, 그리고 자유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은 여기 차편이 안 좋기 때문에 따로 이제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교통편을 사용해 가지고 오시는 게 좀 더 편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은 됩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굉장히 넓긴 넓네요. 녹록빌리지 입구 쪽에서는 이렇게 코끼리들도 만날 수가 있고 실제로 탑승도 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코끼리 공연도 하고 전통 공연도 하는 곳인데 어쨌든 간에 코로나, 오미크론의 영향 때문인지 지금은 공연이 전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예전에 들었을 때는 하루에 한 4번 정도까지도 공연을 했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연장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죠. 그리고 식당 또한 제가 점심시간에 살짝 비껴나가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식당도 굉장히 조용했고 단지 간식 부스만 좀 열려 있어가지고 더운데 아이스크림 하나 이렇게 사 먹었습니다. 굉장히 저렴했어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파타야 녹록빌리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녹록빌리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파타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 중에 뭐 자유여행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가시는 곳이고, 아니면 패키지로 가신다 하신다면은 파타야 패키지에는 꼭 들어가 있는 곳 중에 한 군데가 녹록빌리지죠. 그래서 한 번쯤은 많이 가보셨던 곳이긴 할 거예요. 저도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가긴 했는데 이렇게 조용한 녹록빌리지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나름 뭐 조용히 즐길 수 있었던 장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녹록빌리지를 패키지로 가시는 경우에는 보통 패키지 업체에서 거기 말고도 이제 몇 군데를 더 엮어서 가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황금절벽사원이라든지 파타야 수상 플로팅 마켓이라고 하죠. 그런 수상
수상시장을 많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여행으로 가시는 분들도 만약에 녹록빌리지를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묶어서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녹록빌리지만 하루 종일 있는 거는 좀 그렇기도 하고, 공연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좀 주변에 있는 곳들도 같이 들려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황금절벽 사원이 하루 종일 볼만한 그런 곳은 아니고 잠깐 들렸다 가는 곳이기도 하고, 수상시장 또한 다른 곳의 수상시장에 비해서는 좀 규모가 크다는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태국의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려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긴 하죠. 지금까지 미스터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